짜장면이 한국 거라고, 짜장면은 중국 것이다. 하면서 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 대한민국이 짜장면 소스 디자인에 대해 미국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의 각종 SNS 타임라인은 순식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웨이보에서는 한국이 우리의 국경과 문화를 침범했다.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했고, 위챗에서는 5년간 중화 문명의 문화 진정성을 훔쳐갔다. 분노 어린 글이 연일 공유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건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비난 댓글을 쏟아냈고, 한 사용자는 이대로 특허가 철회되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고까지 경고했습니다. 국영 언론도 가세의 대서특필에 나섰습니다. CCTV는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 요리 외교를 넘어 경제문화 전쟁을 일으키려는 한국의 교활한 전략이라 비난했고,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한미연합이 중국 전통 음식마저 사유하려 든다며 이른바 짜장면 특허가 성사되는 순간 중국의 문화주권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온라인 포털 신한망과 황구시보 역시 메인 화면에 문화 전쟁의 도화선, 짜장면 특허라는 대서특필 기사들을 연이어 내보냈습니다. SNS상에서는 더 과격한 목소리도 들립니다. 어떤 네티즌은 지금 당장 베이징 테난먼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어야 한다. 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한국 대사관을 에워싸서 항해 농성에 돌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짜장면 전쟁이란 어이없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했는데, 이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중국 누리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김치, 한복, 불고기 등 한국 문화유산을 둘러싼 특허지재권 논쟁은 수년 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중국은 문화 도둑질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한국은 언론전을 벌이기보다는 특허 심사 통과, 해외 박람회 수상, 한류 콘텐츠 흥행 성과 등 가시적 결과로 응수해왔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장보다는 실력으로 맞서온 것이죠. 이번 짜장면 특허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측은 과학적인 배합 비율과 새로운 농축 공정 기술을 근거로 특허를 신청 등록했을 뿐 전통 짜장면 자체를 배척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국 내 여론은 이미 폭발 상태. 만약 미국 특허청이 이 결정을 뒤집지 않는다면 중국은 어떠한 수단도 동원해 우리의 문화주권을 지켜낼 것이라며 전면적 무형문화 사이버 전쟁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 발언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향방은 미국 특허청의 손에 달렸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실력은 또다시 결과로 답할 수 있을까요? 짜장면 한 그릇이 불러온 국제문화전쟁의 서막,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캐시언 로크라고 합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 아직 불빛이 꺼지지 않은 도시의 은은한 웅성거림에 눈을 뜨곤 했어요. 파란빛이 도는 회색 커튼을 젖히면 배달 트럭들이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이른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축축한 인도를 바삐 오가고 있지요. 공기에는 갓볶은 커피콩 향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킨 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날, 또 다른 이야기. 저는 탐사보도 기자로 일해요. 중요한 질문 뒤에 숨은 진실을 찾아 헤매고 모든 사실을 따라가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사를 쓰지요. 국제뉴스통신사에 글을 싣고 있어서 제 책상 위에는 신문 뭉치와 펼쳐진 수첩, 반짝이는 컴퓨터 화면이 늘어져 있어요. 타이핑 소리가 하루 종일 경쾌하게 울려 퍼지지요. 때로는 탐정이 되어 인터뷰와 문서 속 단서를 찾고 또 가끔은 이야기꾼이 되어 사람들의 삶과 사건을 엮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기사로 만들어냅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죽 노트가 보이시나요? 이름과 날짜, 전화번호, 지도 그림이 빼곡하게 적힌 그 노트예요. 저는 새 펜을 늘 재킷 주머니에 챙겨두는데 갑자기 무언가 적어야 할 때 그 소리가 마치 제게만 건네는 비밀 악수 같아 늘 설레요. 기자라는 직업 덕에 저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작년에는 거대한 기술 부정 스캔들을 파헤치기 위해 새 나라를 넘나들었죠. 여권에는 출입국 도장이 빼곡히 찍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 한국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지요. 누군가 로크씨, 한국 취재해보셨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직이요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K-팝 스타나 첨단 전자제품 소식은 기껏 뉴스로 읽었지만 깊이 돌아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멀리 있는 반짝이는 네온사인 같았어요. 팝 문화와 빛나는 건물의 나라.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땅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연한 노란색 벽지로 꾸며진 작은 호텔방에 서 있어요. 구석에서 가습기가 속삭이고 열린 창문 사이로는 벚꽃 향이 살며시 흘러 들어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밤 풍경은 마치 새까만 천 위에 흩뿌려진 반짝이는 가루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고 제가 다룰 기사는 바로 짜장면. 그 검은 소스국수에 얽힌 논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짜장면 하나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이야기거리가 있을까? 뉴스는 허리케인이나 대통령 선거, 거대한 협상 같은 걸 다뤄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좋은 기자라면 첫인상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질문을 던지고 경청해야 하죠. 그리고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지금 거울 앞에 서서 짙은 갈색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있어요. 피곤해 보이지만 호기심 가득한 제 모습이 비치더군요. 깔끔한 흰 셔츠 위에 남색 블레이저를 단정히 걸치고 검은 넥타이를 매는데 심장이 더 뛰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15분. 곧 셔틀버스가 떠날 시간이었지요. 셔틀을 타면 곧장 짜장면 박물관에 도착해 간단히 아침을 해결할 시간이 있어요. 김으로 감싼 따끈한 주먹밥 하나나 부드러운 우유 커피 한 잔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집에서 맛본 것과는 사뭇 다를 테죠. 노트와 카메라, 보이스 레코더를 손에 든 채 문 앞에 섰습니다. 눈을 감고 도시의 잔잔한 울림을 귀에 담았지요. 그리고 문고리를 돌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 조명이 윙윙거리고 엘리베이터에 띵 하는 소리가 제게 기다리고 있다고 알리네요. 맥박이 더 빨라집니다. 버튼을 눌렀지요. 1분도 지나지 않아 저는 짜장면을 사랑하고 지키고 논쟁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꼼꼼히 듣겠다. 배워가겠다. 설사국수 이야기라도 이 이야기에 담긴 진실을 왜곡 없이 전하겠다. 모든 이야기는 작아 보여도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꿀 힘이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날 아침 호텔방에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시원한 바람에 잠에서 깼어요. 하늘은 옅은 회색이었고 멀리서 차들이 움직이는 낮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설렘과 긴장으로 심장이 살짝 뛰었지요. 오늘은 서울 짜장면 박물관에 가는 날이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노트북, 보이스 레코더, 카메라를 배낭에 챙겼어요. 마지막으로 특허 내용 꼭 물어보기라고 메모지에 적어 휴대폰에 붙여두었지요. 가방 지퍼를 잠그고 복도를 서둘러 걸어 내려가자 엘리베이터의 띵 소리가 노란 벽에 울려 퍼졌어요. 아는 세제 향과 커피 내음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지하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니 셔틀버스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밖에는 빗방울이 고르게 떨어지며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재킷 칼라를 세워 축축한 공기를 막았지요. 짜장면 박물관이라 적힌 셔틀버스가 엔진을 으르렁대며 도착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승객들은 조용히 한국어로 대화하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했지요. 한 여성은 비 맞으며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눈 깜빡임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한 남성은 접힌 우산을 탁 털어 의자 옆자리에 물기를 흩뿌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듯 활기가 느껴졌지요. 버스는 초록과 분홍색 네온사인이 줄지어 있는 좁은 골목을 달렸어요. 김밥, 떡볶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파는 가게 불빛이 비에 젖은 포장마차처럼 반짝였지요. 저는 매콤한 떡볶이, 향과 바삭한 도넛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상상하며 군침이 돌았어요. 10분쯤 달리자 셔틀버스가 유리 외벽이 높은 현대식 건물 앞에 멈췄어요. 건물 입구에는 서울 짜장면 박물관이라는 한글과 영어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었지요. 제가 버스에서 내려 유리문에 손을 얹으니 살짝 차가웠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널찍한 로비가 하얀 벽과 나무 바닥으로 펼쳐졌고 벽을 따라 전시용 유리 진열장이 줄지어 있었어요. 80년간 변천에 온 짜장면 그릇들이 하나씩 놓여 있었지요. 짙은 남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안내원이 빠르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서울 짜장면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소리는 맑고 친절했지요. 김영희 박사님께서 전시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안내원을 따라 짧은 복도를 지나 어둑한 조명 아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각자 다른 높이의 받침대 위에 그릇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스포트라이트가 그릇의 곡선과 테두리를 환히 비추고 있었지요. 달콤하고 고소한 된장 같은 소스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보물 상자를 처음 열어보는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지요. 그때 박사님을 보았어요. 김영희 박사님이었지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진한 슬랙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계셨어요. 차분하면서도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박사님은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시언 씨. 박사님이 마치 오래된 친구인 양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사님과 악수하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한 뒤 노트를 펼쳤어요. 박사님은 엉덩이가 넓고 앞쪽이 살짝 기울어진 검은 그릇 하나가 든 진열대로 저를 이끌었어요. 이 그릇 디자인이 특허의 핵심입니다. 박사님이 설명하셨지요. 테두리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죠. 이 모양 덕분에 소스가 흘러내리지 않고 면을 돌돌 말아 먹기 편해요. 그리고 가운데가 살짝 깊어서 소스를 더 많이 담을 수 있어 한 입마다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지요. 저는 그릇 가장자리를 눈으로 따라 살펴보았어요. 단순하지만 영리한 디자인이란 생각이 들었지요. 펜으로 노트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어요. 이 모양을 한국에서 디자인하신 건가요?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셰프들과 디자이너들이 수년간 개발했어요. 시제품만 수십 개 만들었는데 어떤 건 깨지고 어떤 건 얼룩이 졌죠. 그중 이 디자인이 가장 완벽했어요. 박사님이 그릇을 살짝 두드리자 맑은 톡 소리가 났어요. 해외에서도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싶어서 미국의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어요. 저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어요. 디자인 특허요? 그릇 모양에 대해서요? 박사님이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네, 특허라고 하면 기계나 화학물질만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디자인 특허는 새로운 형태와 모양도 보호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이 그릇은 한국식 짜장면을 담는데 독창적이고 유용하니까요. 저는 노트에 디자인 특허 그릇 모양면 돌돌 말기 방식이라고 적었지요. 그리고 왜 미국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박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면 다른 국가에서도 효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제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갔지요. 그릇 특허 하나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어요. 중국 언론이 분노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지요. 저는 보이스 레코더 버튼을 눌렀어요. 정확히 무엇을 특허하셨나요? 박사님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표시한 도면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안쪽으로 휘어진 테두리와 면을 조리 전에 단단하게 말아 배치하는 방식이었지요. 이 두 가지 디테일이 한국 짜장면을 중국 산둥성 자장면과 다르게 만듭니다. 저는 도면을 유심히 보았어요. 면이 마치 조각처럼 깔끔하게 말려 있었지요. 박사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식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시식 공간으로 저를 이끄셨어요. 걸쭉한 소스가 흘러내리는 짜장면 한 그릇을 건네주셨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서늘한 공기 속에 은은한 연기가 맺혔어요.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한 가닥을 후루룩 소리 내어 먹었어요. 따끈하고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에 양파 향이 은은히 섞여 있었지요. 면발은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온 입안에 감칠맛이 퍼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지요. 눈을 뜨니 박사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라고 물으셨지요. 저는 입술을 살짝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특별해요. 특허를 낼 만하네요. 박사님이 활짝 웃으셨지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문화가 어떻게 자라고 변화했는지 연구하시는 이데비드 교수님을 만나보셔야 해요. 저는 가방을 둘러매고 박사님을 따라 방을 나섰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특허 하나가 불씨를 지폈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짜장면 한 그릇을 맛보고 나서 저는 환한 복도를 따라 이데비드 교수님을 만나러 서둘러 걸어갔어요. 교수님 연구실 문은 짙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고 금빛 글씨로 이데비드 박사 국제문화라고 적혀 있었지요. 교수님이 들어오세요. 캐시언 씨하고 부르셔서 살짝 노크한 뒤 들어갔어요. 방 안은 책장으로 가득했어요. 음식사, 문화교류, 특허에 관한 두꺼운 책들이 빈틈없이 꽂혀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수없이 돌려져 반질반질해진 지구본이 놓여 있었어요. 교수님은 짙은 나무 테이블 너머에 앉아 안경을 고쳐 쓰고 계셨는데 문명과 역사의 흐름을 두루 살펴본 듯 진중하면서도 다정한 인상이었어요. 와 주셔서 고마워요. 교수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고 레코더는 이미 가동 중이었지요. 디자인 특허에 대해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교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중국은 짜장면이 자기네 음식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난 거예요. 하지만 한국식 짜장면은 변형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김영희 박사님께서 그릇 모양과 면 말기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확연히 달랐어요. 교수님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어요. 문화는 가계도처럼 성장해요. 뿌리, 즉 고대 중국의 전통이 있죠. 하지만 가지가 자라 퍼지면 새로운 변형이 생겨나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레시피를 함께 옮깁니다. 100년 전 중국인 이주자들이 자장면을 들여온 뒤
한국 셰프들이 새로운 맛과 기법을 더해 나무 한 그루에 새로운 가지를 만든 거예요. 저는 펜을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어요. 그릇 모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교수님은 지구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상징은 중요해요. 그릇은 음식을 나누고 함께한다는 상징이죠. 한국이 그릇 디자인을 특허로 등록했다는 건 이 모양은 우리 것이니 인정해 달라는 선언과 같아요. 우리가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메시지지요. 그 말이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노트에 디자인 특허 문화적 창의성 주장이라고 열심히 적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강하게 반발할 거예요. 시위, 언론 공방, 법적 대응까지 예상해야 해요. 하지만 이 갈등은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성과 자존심의 충돌이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문이 삐걱 열리며 베이징 CCTV 이초펑 기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눈빛이 불타는 듯했지요. 교수님, 이초펑 기자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한국 음식이 새롭다고 주장하시지만 역사를 무시하고 계십니다. 자장면은 중국 음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교수님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역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엔 변화도 포함되어 있죠. 한국 셰프들이 오래된 음식을 새롭게 재창조한 건 창의력의 결과입니다. 이초펑 기자는 콧방귀를 뀌듯 냉소하며 물러났고 저는 진짜 긴장감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어요. 교수님을 나서며 저는 오늘 기사가 훨씬 드라마틱해질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국수 한 그릇이 양쪽 모두의 열정을 자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실제 충돌이 벌어지는 현장인 한국 음식 엑스포로 향했어요. 홀은 거대했고 천장엔 화려한 현수막이 매달려 있었지요. 한쪽에는 양배추, 감자, 양파, 짜장 소스 등 짜장면, 재료를 보기 좋게 진열해 놓은 테이블이 다른 쪽에는 대형 스크린으로 김영희 박사 특허 설명, 이초펑 기자의 문화 도둑질, 비난, 이데비드 교수님의 문화 진화 강연이 교차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저는 만두를 맛보고 떡볶이 국물을 훌짝이며 사람들 틈을 누볐어요. 공기는 어묵 튀김과 식혜의 달큰한 향으로 가득했지요. 군침이 돌았지만 곧바로 짜장면 부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전시 책임자인 박진수가 혼돈 속에서도 침착히 작은 시식 그릇을 정성껏 배열하고 있었어요. 그의 뒤로 베이징대학교 왕리 교수님이 이끄는 중국 문화 대표단이 다가왔지요. 왕리 교수님의 표정은 딱딱했어요. 박진수는 공손히 허리를 숙였어요. 환영합니다. 짜장면을 먼저 맛보시죠. 왕리 교수님은 팔짱을 끼며 답했어요. 우리는 항의하러 왔습니다. 이 특허는 잘못됐으니 전시를 철회하세요. 박진수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먼저 드셔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한 그릇을 건넸지요. 왕리 교수님은 손에 든 그릇을 잠시 응시하다가 소스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걸쭉한 김이 피어올라 캐러멜처럼 달콤한 향이 났지요. 그는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후루룩 소리 내며 먹었어요. 순간 홀 안이 정적에 휩싸였지요. 왕리 교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먹으며 어깨가 이완되더니 그는 목을 가다듬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박진수는 옆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손님들에게 그릇을 내어주었지요. 저는 레코더를 가까이 대고 속삭였어요. 시식이 긴장을 풀어준다. 주위 손님들도 맞장구 치듯 고개를 끄덕이며 시식을 이어갔어요. 몇몇은 확실히 다르다 맛있다라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지요. 중국 방문객 중 몇몇은 망설이다가도 한 번 더 맛을 보았어요. 그때 한 한국 학생이 짜장면은 우리 거야 하고 소리쳤고 중국 학생이 원조는 우리 거라고. 하고 맞받아치며 소란이 일었어요. 경비원들이 재빨리 다가왔지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카메라 셔터를 누를 준비를 했지요. 마치 두 팀이 경기 시작선에 마주 선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이 전 세계 헤드라인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환기구에서 불어온 바람이 짜장 소스 향을 한순간 퍼뜨리자 소란스러운 소음이 잦아들었어요. 양쪽 모두 고개를 숙여 그릇을 들여다봤지요. 사람들은 천천히 씹으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어느새 한국 학생이 중국 학생에게 정말 맛있다라고 조용히 말했고 중국 학생이 그릇을 받아들며 또 한 입 떠먹었어요. 순간 관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긴장이 웃음과 놀람의 미소로 바뀌었지요.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자신도 몰랐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지요. 음식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다리를 놓기도 한다는 걸. 한 그릇의 짜장면은 단지 면과 소스가 아니었어요. 창의력을 맛보고 자부심을 나누며 적수로 시작했던 사람들 사이에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주는 매개체였던 거예요. 저는 그날 아침
휴대폰의 날카로운 진동 소리에 눈을 떴어요. 화면에 뜬 속보 헤드라인은 이랬지요. 서울 짜장면 그릇, 축제 현장에서 폭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폭발한 그릇이라니. 위험해 보였지만 기사를 쓰기엔 더없이 드라마틱했어요. 저는 옷을 얼른 걸치고 가방을 챙겨 문을 박차고 나왔지요. 하늘은 회색 구름이 도시에 납작하게 들이온 것 같았어요. 택시에 올라 짜장면, 거리 음식 축제장 주소를 댔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듣기 좋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폭발 사고라면 부상자가 속출할 텐데 중국 언론은 또 어떤 보도를 내놓을까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지요.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노란 경찰 테이프가 노점들을 에워싸고 있었고 소방관들은 헬멧을 쓰고 남은 불씨를 밟아 끄느라 분주했어요. 시커먼 그을음이 바닥을 뒤덮고 구경꾼들은 바리케이드 너머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지요. 전 세계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몇 대의 드론이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저도 프레스 배지를 내밀며 사람들 틈을 헤치고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손짓해 주어 테이프를 넘어 축제장 안으로 들어섰지요. 공기는 탄 플라스틱 냄새와 달콤한 반죽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부서진 그릇 조각이 마치 유리 파편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요. 카메라를 켜고 소방관 한 분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근처 분식대에서 전기 화재가 났어요. 열기로 금속 그릇 하나가 휘고 금이 간 거예요. 폭발이 아니라 쾅 하는 소리만 났지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되물었어요. 그릇이 저절로 터진 건 아니었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배전한 배선이 문제였죠. 스파크가 그릇에 튄 거예요.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중국 CCTV가 이를 디자인 결함으로 인한 폭발이라 보도했을 텐데 완전히 왜곡된 소식이었지요. 저는 노트에 CCTV 보도, 소방관 보고 비교라고 급히 적었어요. 저는 임시 취재 구역으로 몸을 옮겼어요. 작은 무대 위에선 김영희 박사님이 밝은 텐트 아래 마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짙은 레인코트를 입고 머리카락에 빗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하고 당당했지요. 여러분, 박사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온라인에 걱정스러운 영상이 떠돌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이 그릇은 절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노후된 조리기구에서 전기 화재가 일어났을 뿐 디자인은 안전합니다. 저는 성방처럼 터지는 카메라 불빛 사이로 한 발 더 다가갔어요. 박사님은 봉인된 상자에서 새 그릇 하나를 꺼내 보였어요. 그릇 안에는 갓 담근 짜장면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지요. 부드럽게 두드리며 보이시죠? 여전히 견고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CCTV가 말하길 금이 가고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김영희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저희는 독립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연락하고 핌 테스트 모두 통과했고 금이나 누수도 없었습니다. 보고서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박사님이 건네준 폴더엔 테스트 결과가 담겨 있었어요. 200도 고온 저항 실험, 1m 자유 낙하 테스트, 테두리 토크 시험 그래프가 힘차게 나와 있었지요. 저는 펜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문서로 증명된 안전성이라고 적었어요. 그때 무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소영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서울대학교 정소영 교수님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녀는 트렌치코트를 펄럭이며 무대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정소영 교수님이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이 싸움은 그릇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 혁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녀는 값싼 강철펜 조각을 들어보이며 덧붙였어요. 중국의 가짜 뉴스는 CCTV 영상을 편집해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갈채가 일었고 카메라들이 일순간 그녀에게 집중했어요. 저는 레코더 버튼을 눌러 이 중요한 순간을 기록했지요. 연설이 끝난 뒤 저는 텐트 아래 김영희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박사님은 피곤해 보였지만 안도하는 표정이셨지요. 캐시언 씨, 급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조용히 인사하셨어요. 저는 박사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제공해주신 증거가 확실합니다. 중국의 보도는 편집과 거짓으로 가득했어요. 박사님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어요. 공격을 예상은 했지만 진짜 전문가들이 함께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박사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진실을 전해야죠. 세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을 필요로 합니다. 비가 내리는 축제장 구경을 함께하며 박사님은 불에 닿지 않은 포장마차들을 가리켜 알려주셨어요. 매콤한 떡볶이, 달콤한 호떡, 그리고 여전히 온기 가득한 짜장면까지. 비에 젖은 등불이 네온사인처럼 빛났고 아이들은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깔깔 웃었지요. 저는 한 포장마차에 멈춰 작은 그릇에 짜장면을 다시 주문했어요.
어제보다 살짝 더 달콤한 맛이 느껴졌지요. 면을 후루룩 들이켠 뒤 포근한 위안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한 그릇씩 받아들고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시음을 이어갔지요. 일부는 아까의 공포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에게 환한 미소를 건넸어요. 단순한 한 끼가 사람들을 그리고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지요. 떠나기 전 저는 중국인 관광객 한 명이 짜장면을 들고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한 입 먹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친구에게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었지요. 두려움은 이미 사라진 듯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장은 단지 그릇이나 특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진실이 거짓을 뚫고 나가는 방식, 그리고 음식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힘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저는 레코더를 가방에 넣고 폭발 그릇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전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직접 맛보고 보고 느끼는 경험이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좁고 복잡한 길이 이어진 인사동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한옥 사이사이에는 각양각색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골목 전체에 군침 돌게 하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했지요. 매콤한 떡볶이, 노릇하게 튀겨진 만두, 그리고 짜장면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모락모락했어요. 저는 주머니에 레코더를 넣어 매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요. 모퉁이를 돌자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흑백 노점 앞에 중국 학생 무리와 한국 도심의 청년 몇 명이 마주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은 선명한 초록색 교복 재킷을 입고 있었고 한국 청년들은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이었지요. 둘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렸어요. 저는 우산과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 재빨리 다가갔어요. 한 젊은 중국 여학생이 앞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채 한자로 된 문구와 영어가 적힌 팻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짜장면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 옆 한국 남학생이 팻말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제 이건 한국의 창의성이다. 그러더니 한 중국 학생이 확 달려들어 팻말을 낚아채 버렸어요. 한국 학생이 팻말을 빼앗으려 했고 둘은 밀치고 밀치며 뒤엉켰지요. 그 순간 노점상이 들고 있던 짜장면 한 그릇이 허공에 날아올라 바닥에 쾅 하고 떨어졌어요. 검은 소스가 마치 잉크처럼 도로 위로 튀었고 연발은 허공에 잠시 매달렸다가 물방울 소리를 내며 물기 가득한 포장도로에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어머, 그만해. 군중이 순식간에 둘러싸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지요. 저는 카메라를 켠 뒤 조심히 가까이 다가갔어요. 한국 학생이 다시 중국 학생을 밀어붙이자 이번에는 학생의 우산이 펼쳐지며 검은 별 모양으로 펼쳐졌어요. 빗물이 그 우산 가장자리에서 줄줄 떨어졌지요. 그는 우산을 닫고 금속 끝부분으로 한국 학생을 향해 휘둘렀어요. 하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그의 팔을 낚아채며 막아섰고 곧 검은 점퍼를 입은 경비원 몇 명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어요. 저는 경비원 한 분에게 다가가 레코더를 대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학생들을 갈라세웠어요. 두 학생은 분노에 찬 얼굴로 가슴을 들썩이며 서 있었다가 거의 동시에 뒤로 한 걸음 물러나 바닥에 놓인 그릇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빗소리와 사람들이 웅성대던 소리가 다시 돌아왔지요. 빗방울은 우산 위로 계속 톡톡 떨어졌고 또다시 뜨거운 음식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로 몸을 기울였지요. 저는 웅크리고 앉아 축축해진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한쪽이 금이 가 있었지만 소스를 담을 수 있을 만큼은 멀쩡했지요. 저는 두 무리가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며 크게 말했어요. 이 음식은 어디서 만들든 똑같아요.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죠. 빨간 우비를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이 나와 한국 학생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금간 그릇을 바라보다 어깨가 축 처졌지요. 중국 학생은 그릇을 넘겨받는 그녀를 지켜보다가 직접 받아든 뒤 금이 간 부분을 살폈어요. 그리고 소스 냄새를 맡고 한 방울을 맛보았지요. 그의 표정이 놀람에서 차분함으로 바뀌었어요. 몇 초 뒤 한국 학생이 앞으로 손을 내밀어 그릇을 중국 학생에게 건넸어요. 중국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한 젓가락을 집어들었지요. 양쪽 모두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관광객 몇 명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고 노점 주인은 두 학생에게 간 만든 짜장면과 차가운 보리차를 내어주었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은 여분의 젓가락까지 건네며 흐뭇해하셨지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레코더를 끄고 카메라를 내렸지요. 마치 몰아치던 폭풍이 순식간에 지나간 뒤 화창한 햇살이 퍼지는 장면을 본 듯한 기분이었어요. 조금 뒤 저는 줄무늬 천막 아래 서 있는 음식 지식재산 전문가 송민호를 발견했어요. 그는 코 위로 안경을 밀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싸움은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특허는 디자인과 방식만 보호하지 문화 그 자체를 소유할 수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특허 문화 독점이라고 적었지요. 그리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음식은 진화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동하고 변형되고 사람들을 이어주죠. 그게 어떤 특허 번호보다 더 중요해요. 이어서 저는 대만에서 온 연구자 린메이를 만났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 옆에 서서 서해 체험 부스를 가리켰지요. 짜장면은 문화를 섞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대만에도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고유의 면 요리가 있어요. 음식은 서로 얽힌 역사의 이야기죠. 린메이는 이제 평화로워진 군중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들을 보세요. 유산을 두고 싸웠지만 결국 같은 식탁을 나눴습니다. 저는 차가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중국 학생들은 한국 아이들과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눴고 관광객들은 소스를 추가해달라 요청했지요. 아이들은 빗물 튀기는 웅덩이를 쫓아가며 깔깔 웃었어요. 가슴에 따스함이 번졌어요. 5번째 장은 분쟁만이 아니라 단순한 한 끼가 얼마나 빨리 이해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금간 그릇과 금간 마음이 뜨거운 국수 위에서 다시 이어지는 장면이었지요. 극적이었지만 최고로 희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어떤 특허나 시위보다도 이 단순한 순간을 기록하는 게 진짜 이야기라는 거려. 그날 해가 거의 지고 저는 다시 인사동의 좁은 골목에 서 있었어요. 밤 공기는 서늘했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 웍에 기름 튀는 소리, 여러 언어로 속삭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지요. 등불이 머리 위에서 호박빛으로 빛나고 노점마다 김이 마치 작은 마법 연기처럼 피어올랐어요. 저는 레코더를 꼭 쥐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어요. 한 나라가 일어나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왜 세상이 그 나라를 필요로 하는지 상기시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루는 마지막 부분이었지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박물관까지의 긴 여정, 이데비드 교수님과의 팽팽한 만남, 엑스포에서 벌어진 열띤 시위, 가짜 폭발 소동, 그리고 골목 한복판에서 벌어진 싸움이 평화의 의식으로 바뀌기까지. 이제 더 큰 질문을 던질 때였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세상은 어땠을까? 골목을 돌아 작은 전구 하나만 달린 노점 앞에 멈췄어요. 친절한 노점 주인이 각 가져온 짜장면 한 그릇을 건넸지요. 소스가 짙고 반질반질했어요. 콩볶은 향과 캐러멜 냄새가 섞여 있었고 김이 면 위에서 작은 춤을 추듯 피어올랐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주인은 윙크하며 웃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켰어요. 레코더에 대고 말했지요. 한국의 혁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눈을 감고 그려봤어요. 휴대폰마다 CCD 카메라도 없고 첨단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도 없죠. 지진이 나도 한국자원봉사단이 제일 먼저 달려와 구조하지 않으니 구호 활동이 늦어졌을 거예요. 외국 병원의 한국연구소에서 개발한 의약품을 무료로 보내지 않아 수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세상은 더 느리고 어두우며 덜 다정했을 거예요. 눈을 뜨니 제 앞에 사람이 가득했어요. 짜장면 노점 주위로 미국 관광객이 환한 재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중국인 가족이 고개를 숙여 첫 입을 먹어보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근처 10대 한국 학생은 젓가락으로 면을 후루룩 먹으며 소스 잔뜩 묻은 뺨을 볼에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모두 다르지만 한 그릇의 면 앞에 모여 있었지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영향을 알게 됐어요. K-팝 비트의 충격이나 첨단 기기의 화려함만이 아니라 나눔의 친절함, 자기가 만든 것을 당당히 지키는 용기, 그리고 타인을 초대하는 따뜻함이었어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나라는 모두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지키는 것이기도 했지요. 다시 레코더에 대고 말했어요. 단순한 그릇 디자인부터 생명을 구하는 기술까지 한국의 발명품이 우리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재난 현장에서 나라들이 실패했을 것이고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새로운 맛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아이디어가 한 곳에만 갇혀 세상에 퍼지지 못했을 거예요. 위에서 종이 등불이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몸을 떨며 코트를 여미었지요. 마치 대작 영화의 결말을 촬영하는 듯한 극적 순간이었어요. 내일 한국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불꽃을 잃은 것과 같을 거예요. 서울의 화려한 전광판도, 도시들을 잇는 KTX도, 신종병을 막을 연구 성과도 모두 사라질 테니요. 지구는 덜 안전하고, 덜 연결되고, 덜 맛있어졌을 거예요. 저는 노점대로 몸을 기울여 물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주인은 앞치마를 털며 간단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케이팝과 김치는 알지만 자원봉사단이나 병원, 스마트 농장 이야기는 잘 몰라요. 한국은 모든 것을 나눠요. 음식, 음악, 기술. 우리가 나누지 않았다면 세상은 놓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저는 노트에 한국은 지식도 나누고 생명도 구하며 다리를 연결한다고 적었지요. 지금은 평화로운 주변을 가리키며 소스 냄비를 섞고 있던 한 요리사를 보았어요. 흰 앞치마에 검은 짜장 소스가 묻어 있었지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짜장면은 중국 자장면에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문화가 그렇죠. 빌려오고 변형하고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통은 멈춰버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통은 우리가 성장시키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마침 그 골목 끝에는 작은 무대가 마련돼 있었어요. 지역 밴드가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지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가수가 관객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비와 재회를 주제로 한 부드러운 노래를 시작했어요. 멜로디는 새로웠지만 어쩐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느낌이었지요. 저는 한 발 물러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현악기는 지붕 위로 내리는 따스한 빗소리 같았고 드럼은 잎사귀 위 빗방울 소리 같았어요. 사람들은 박수치고 흔들거리며 환호했지요. 부모는 아이를 안고 친구들은 서로 껴안고 낯선 사람들도 짜장면 한 입을 나눠 먹었어요. 그 순간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은 나눌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음식이든 음악이든 발명이든 모두 우리를 초대해 맛보고 듣고 배우게 만들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밝게 만든다는 것을요. 저는 레코더를 끄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마지막 멘트를 준비했지요. 세상은 한국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없다면 혁신도 친절도 발견의 기쁨도 사라지겠지만 한국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맛과 소리와 나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랫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 때 저는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등불과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들을 바라보았어요. 이 이야기를 쓰게 해준 것뿐 아니라 한 나라의 열정이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지 직접 볼 기회를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고마워요, 한국.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역시 어디 가나 대한민국의 파워는 실로 대단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마다 한국에 이민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 세계 곳곳에 안내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리비아 에블린 배상